안녕하세요.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할 투시드의 박재석입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 계시는 자리보다 이렇게 좁게 하니까 좀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존의 전통적인 워터폴 중심으로 구성된 시스템들을 애자일 형태를 도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형태로 뭘 좀 더 고민하면 어떻게 해서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우리가 더 성공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착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전환하고자 하는 워터폴 특성이나 기존 이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버전 관리나 어떤 협업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과거 한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문제성들이 좀 대두가 되고 나름 각자 알아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가 한 70년대 들어와서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론들을 정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폭포수 개발 방법론과 같은 어떤 방법론들을 정의를 해내고,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는 CMMI, 카네기 멜론의 약자죠. 카네기 멜론 인증이라던가 이런 인증 체계들 이론적으로 만들어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제품들이 그걸 뒷받침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상관리나 ALM이 시작된 거는 2000년 정도부터 도입을 시작을 했었고요. 초기에는 상용 제품들 위주로 또는 SI나 이런 여러 국산 제품들을 통해서 내부의 워터폴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특징은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분석 설계, 개발, 그 다음에 테스트, 배포 이런 형태로 절차적인 지향을 많이 강화시킨 그런 방법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구축되어 있는 거에서 감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구성을 해서 절차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좀 눈에 잘 들어오고 굉장히 잘 관리되는 형태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관심을 좀 모았었고, 기존에 이런 것들이 2000년대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서 국내에서도 서로 좀 도입하는 그런 사태들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절차마다 전문 영역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분석은 분석, 설계는 설계, 개발은 개발, 이런 형태로 각각 영역을 전문성을 너무 뎁스 있게 가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선전을 하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이 완전 나눠서 진행하는 케이스는 사실상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불편함 같은 것들을 좀 감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세분화해서 관리적인 포인트를 좀 더 많이 강조를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른 회사들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개비하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제가 컨설팅을 나가서 보게 되면 기존에 구축해 놓으신 시스템들은 얼핏 볼 때 굉장히 좋습니다. 갖고 있는 업무 절차들, 서면상으로 정리해 놓은 업무들은 굉장히 잘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막상 가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현상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우리 업무 중에서 이 업무는 여기다 포함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운영은 그렇다 하겠는데 프로젝트로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집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SI 프로젝트라든가 운영 개발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할 때 짧은 기간의 분석 설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개발자부터 바로 집어넣고 개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고객은 빨리 원하는 제품을 보고 싶고, 그러다 보면 요건을 만들어냈는데 일단 그게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도 빨리빨리 그에 대응해서 뭔가를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흔히 그러죠. 화면 만들어서 딱 결과물이 1차로 나오면 그때부터 프로젝트 시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는 눈에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죠. 고객은 본인의 생각을 언어로 녹여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했지만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하는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후반부에 대해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오차들을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예요.
그나마 그 정도로 흐름을 갖고 가서 그 정도로만 됐어도 다행인데,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진짜 생각도 못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발생이 되죠. 분석 설계가 끝나고 개발을 들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라는 요건들이 중간중간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잘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변경되는 것들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현실의 반증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100%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 안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걸 줄여보고자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딱 진행을 할 때 2002년 월드컵처럼 고객과 진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파트너자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기쁘게 우리가 해냈다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프로젝트를 항상 시작을 합니다. 야심차게 시작하고 킥오프하면서 술자리 가서 막 건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하죠. 근데 막상 끝나고 나면 어때요? 내 기대랑 현실은 굉장히 많이 다른 양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죠? 제가 좀 우스개처럼 이렇게 그림을 넣어놓긴 했는데, 현실상에서 뭐 직접 이렇게 주먹을 날리지 않을 뿐이지 검수해 주세요 라고 가면 고객이 아니 뭐 지금 내가 요구한 거 되지도 않았는데 검수를 해줘요. 이제 이런 얘기들 하면서 서로 이제 이견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대로 다 진행을 했지만 뭘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뭘 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갖고서 진행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요청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기 좀 급급한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들이 좀 어긋나는 사태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들을 주요하게 좀 살펴보면요. 요구사항이 일단 굉장히 잦게 변경이 돼요. 그리고 그나마 근거라도 관리가 되면 다행인데 이메일 또는 전화, 구두 이런 식으로 근거도 남지 않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되길 바라는 그런 형태가 되죠. 거꾸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를 해주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절차적인 방향을 갖고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도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도 이런 쪽 관련된 형상관리나 ALM 관련된 쪽을 한 12년, 3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초창기 구축을 하러 가서 보면 요구사항을 접수하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처리를 해달라 라고 해서 요건 분석하고 만들어내다 보면 사실 원하는 건 인공지능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동작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동작해달라는 시스템을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돈과 시간의 압박에 의해서 항상 일정 수준으로 타협을 하죠. 이걸 잘 찍었으면 다행인데 현실 갖다 놓으면 또 구축하신 분이랑 사용하시는 분이 달라서 뭔가 좀 이상하게 동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추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2년, 3년 지나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대부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래 이렇게 썼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돼 있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도 지금 생각하기가 점차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같은 단어를 얘기했는데 이해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여하신 이 컨퍼런스의 제일 대표적인 제품이 지라죠. 지라 소프트웨어. 발음 세게 하면 참 이상한 이름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진행하는 업무가 이력 관리, 프로세스 관리인데요. 이슈 관리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통상적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이슈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회사에 가면 이 이슈라는 정의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어떤 데 가면 CR이고, 어떤 데 가면 SR이고, 어떤 데 가면 디펙트고, 어떤 데는 버그 트래킹이고, 그걸 다 통칭해서 이슈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이슈 관리하는 용도로 이걸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각각의 업무 진행하는 플로우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접점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어 하나 가지고 결정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단계 영역별로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산출물도 참 열심히 만들죠. 저도 SI 기획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는데 SI 기획을 하다 보면 애초에 요구사항 관리 엑셀로 참 정리 잘 돼요. 그래 RFID나 뭐 이런 것들 추적하기 위해서 다 키값을 만들어 놓습니다. 화면 정의서에 그 키값들 아름답게 끼워 넣죠. 그런데 한 달 반 지나면 그거 쓸 수 있어요? 화면 정의서는 화면 정의서대로 다 바뀌어 있고 RFID는 RFID대로 바뀌어 있고
정작 한 3, 4개월 지나서 프로젝트 마무리 중간 단계 정도만 가도 요구사항 문서랑 화면 정의서, 개발 정의서, 기능 정의서 이런 내용들 다 각자 따로 노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끝날 때쯤에 어거지로 맞춰놓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료된 시점에 그걸 맞춰놨다 하더라도 또 보완을 해요. 요구사항이 바뀌어서.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산출물은 나몰라라가 됩니다. 이런 경우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절차 진행할 때 그 단계에서 모든 걸 끝난다는 전제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겁니다. 정작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시스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익히는 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섣불리 잘 안 하게 돼요. 우린 시간이 없다. 우린 바쁜데, 개발하기도 바쁜데 이거 언제 적고 있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지를 보면요. 대부분 시스템 고도화나 변경을 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쓰는지 분석을 하는 건 좋은데 그냥 딱 파악하는 수준으로만 분석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왜 이걸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리가 뭐가 문제라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무는 고객이 제일 잘 알고 시스템은 납품하는 회사가 제일 잘 알고 서로 아는 영역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팀업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구사항 관련된 어떤 커뮤니케이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순차적인 방법론이 그렇다면 무조건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업무 특성이나 우리 업무 프로세스가 어떤 걸 좀 위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만들어서 그렇게 널리 전파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거꾸로 무조건 맞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회사들 보면 워터폴이 문제다, 우리하고 안 맞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뜯어보면 워터폴도 정상적으로 잘 하시는 케이스들도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래. 이런 형태로 그냥 고집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절차의 준수나 FM적인 처리보다는 그때그때 그 담당자 역량에 따라, 의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고하는 자료, 특히 뭐 컨설팅에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는 정형적인 산출물이 나와서 딱 정해져 버리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실제 일하는 것과 바라는 것, 이상점에서 슬슬 괴리가 벌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 환경이나 문화에 대한 개선 같은 것들은 사실 생각을 잘 안 해요. 사실상 변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일하는 패턴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보다 무조건 시스템에서 강제를 해주길 바라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고객사를 가든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에서 되지 않은 일이 온라인에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사람끼리 하는 일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걸 자동으로 만들어낸다는 거는 그냥 인공지능 시스템밖에 없죠. 알아서 해주는 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솔루션, 도구라고도 하고 유틸리티라고도 합니다. 툴이라고도 하고요. 말 그대로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어떤 고객사를 가면 오픈소스 굉장히 빈약한 기능을 갖고도 굉장히 잘 관리하시는 고객사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가지고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 장식용으로 산 거죠, 결국. 그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고민했어요. 그런데 방향도 알겠습니다. 개선을 해야죠.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의 의지 갖다가는 힘들어요. 왜요?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 여기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은 조직의 문제이지 개인이 하고자 했을 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결국 이런 것들은 서로 다 고민을 하고 같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럼 지향점을 좀 잡아야 할 텐데 어떤 지향점을 가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정도 토픽으로 잡아서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사실상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내용인데 문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뭘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화를 갖고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제일 기반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바탕이 돼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한 상태에서도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분명히 필요하죠. 사람이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버전 관리 같은 경우도 형상 감사 레포트를 과거에는 손으로 수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기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너무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정상적인 그 케이스보다 비정상적인 케이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솔루션들을 도입을 했었죠. 왜요? 버전 관리 자동으로 해주고 버전 올린 거에 대한 이력도 레포트를 자동으로 뽑아주니까. 결국 인력이 했던 일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이제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이 좀 더 원활하게 된다면 당연히 업무 효율성은 증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문화랑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고 이 조직이 어떤 역할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R&R 같은 것들도 굉장히 명확하게 잘 정리가 필요하죠. 사실 작은 규모 회사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큰 회사를 가도 R&R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쁘면 다른 옆에 사람이 해주고, 물론 좋습니다. 원래 그런 사상이 맞는데 성과와 엮이게 되면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내 성과가 중요한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돼? 라는 불만을 갖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조직적인 문제, 사람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의 꼭지로 좀 고민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절차적인 지향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 중에 하나가 애자일이죠. 애자일은 애초에 관리를 한다고 생산 프로세스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거는 절차적 지향 언어는 문제가 있다 라는 데에서 출발을 합니다. 절차적 지향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이랑 제품 프로덕트 생산이랑 같을 수가 없는데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자체가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절차적보다는 경험적인 프로세스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발생이 됐고, 이걸 이론화시킨 게 애자일이죠. 그리고 문서를 가지고 산출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일단 동작하는 걸 빨리빨리 보여주고 만드는 걸 보여줘야 중간중간 체크해 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경험에 기반한 그런 방법론들을 많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과 협상 주체로서의 고객이 아니라 팀으로서의 고객을 지향을 하죠. 요구사항을 내는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중간중간 관리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중간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구사항이나 개발 환경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서 시작하자는 게 애자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흔히 이제 애자일을 표방하는 벤더들이 이런 형태의 주장을 많이 해요. 현업이나 개발이 운영이 과거에는 모두 분리가 돼 있었고 개별 방안 같은 것들이 각각 그 협업을 할 때 개인 역량에 따라서 이메일을 담당자를 알고 있으면 보내고 모르면 그거 찾느라고 또 하루 종일 협업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개인 역량에 의해서 진행했던 것들, 그 다음에 각각 단계에서 요구사항이나 어떤 산출물들 이런 것들이 분리가 돼서 단계별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체계적으로 보이긴 하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야기하게 되고요. 이런 다양한 이제 문제점들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에 굉장히 좀 원활한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요체입니다. 실제로 그런 형태의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많은 벤더들이 제공을 합니다. IBM, 컬랩넷, 세레나, 오늘 오신 애틀레시안 모든 벤더들이 다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요. 공통되게 얘기를 하죠. 사실 솔루션 컨퍼런스에 오면 우리 제품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지원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이런 걸 도입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면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진짜로 잘 되나요? 도입했을 때 기대치만큼 잘 되시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도입하신 건 도구입니다. 도구. 근데 도구를 사용하는 주체가 바뀌질 않으면 도구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전파사 30년 하신 분이 드라이버 쓰시는데 드라이버가 300원짜리 뭐 중국산 싸구려를 갖고 있어요. 그 드라이버를 활용하는 것과 초등학생이 전동 드라이버 몇만 원짜리 가지고 쓰는 것과 업무 효율에서 얼만큼 차이가 날까요?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죠. 전문가가 싼 장비를 쓰는 게 훨씬 더 잘 쓸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도구는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가치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가 제일 간과하는 게 이거죠. 왜요? 나는 담당자고 우리 회사는 내가 바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많은 그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몇 년 동안 이쪽 계통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국내 대기업들, 국가기관들, 여러 이제 중소기업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형상관리 교육이라든가 ALM 컨설팅이라든가 데브옵스 컨설팅, CI/CD 구축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이제 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이 대기업, 중견기업, 국가기관 할 것 없이 다 거의 어떻게 보면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어디서도 우리는 진짜 잘하고 있어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잘한다고 선전을 하는 그런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군데 있죠. 어떤 세미나 가도 나오는 회사 이름들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애자일 하면은 몇 군데 회사 이름을 언급을 하죠. 뭐 배송으로 유명한 그런 데도 있고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것도 결국 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정말로 다 커버를 하고 제대로 한다는 거는 그 문화가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해서 우리가 애자일이 좋으니까 애자일을 도입하자라고 하면 담당자분이 이렇게 됩니다. 지시는 떨어져서 하기는 해야겠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려고 했더니 나한테 주어진 건 별로 없어요. 예산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검토를 할 때 담당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입안자분들, 기획하시는 분들이 좀 검토해야 될 요소들은 제일 중요한 형태가 사실 애자일을 추구하지만 추종하지 않는 형태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워터폴도 마찬가지였고 애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 패턴을 보게 되면 일단 프랙티스를 추종을 해요. 베스트 프랙티스라던가 그냥 프랙티스 자체를 추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로 우리 회사에 심으려고 그래요. 항상 제가 이제 제품 소개를 하러 가도 제일 첫 질문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베스트 프랙티스가 뭐예요? 그런데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다르면 조직 구성이 다르고 하다못해 거기 앉아있는 사람도 달라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종이 다른데 베스트 프랙티스가 될 수 있을까요? 회사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잘 쓴 사례가 있을 뿐이죠. 사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우리한테 맞느냐? 그거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도 없고 뭔가 얼핏 볼 때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요. 그런데 결국 갖다 놓으면 어때요? 옆집 아저씨 옷 빌려 입은 거랑 똑같죠. 안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초창기에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제가 갔을 때 느끼는 점은 업체나 컨설턴트를 불러서 상의하시기보다는 내부에서 먼저 한번 진단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전문가는 여러분이거든요. 그 업무,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는 여러분이 제일 전문가예요. 어떤 업체나 어떤 컨설턴트가 와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 여러분들만큼 모릅니다. 일단 우리가 하는 일이 뭐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지를 고민을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그런 것들이 간과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구사항, 설계, 백로그 이런 관리들을 하는데 통합 연계가 굉장히 부족해요. 요소 제품들, 어떤 건 인하우스로 개발을 하고 어떤 건 SI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어떤 건 솔루션을 사고 각각 씁니다. 그나마도 통일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팀마다 또 틀려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통합을 할 건지에 대한 구성 고민은 당연히 안 하죠.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전체 이런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전체를 아우르는 청사진, 블루프린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중투자, 중복투자라고 하죠. 중복투자나
쓸데없는 지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여기는 A 제품을 사고 다른 팀은 B 제품을 사고 이걸 통합하는 데 있어서 드리는 인티그레이션 비용 자체가 A 제품 하나로 다 도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제품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어떤 업무에서 쓰려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거고 어떻게 쓰려고 준비하는지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각 업무 간 협업이나 공유가 좀 가능한 환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스템 기껏 다 갖춰놓고서 정작 일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런 협업 같은 것들이 사실상 업무의 전부인데 제가 요즘에 가서 보면은 제일 재밌는 케이스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발계획서를 만들어냅니다. 개발계획서가 기획팀에서 현업한테 개발팀에 넘어가는데 이 개발계획서를 만드는 거는 일이 아닐까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거. 현업하고 개발팀하고 다 회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정도 잡아야 되고 담당자가 누군지 팀장들끼리도 협의도 하고 다 진행이 된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스템에서 관리해주는 데가 없어요. 다 이메일이나 전화를 합니다. 그럼 그 담당자가 퇴사하시거나 부서 이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불과 몇 개월만 지나도 누가 이걸 만들어서 왜 했는지 아무런 이력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때 발생되는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비슷한 거 하나 하기 위해서 또 새로 합니다. 아예 새로 만들어요. 금융권 중에 한 군데 제가 가서 본 사례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제 사용자 DB들, 이용자들이 등록한 아이디나 주민번호, 이름,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된 게 아니고 각 금융 상품마다 그 DB가 별도로 존재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그때그때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한 사람의 이름이 DB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기존에 이제 금융권 같은 데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이나 MS SQL 같은 고가의 상용 데이터베이스인데 일단 비싸죠. 비용이 나가요. 그럼 그 비용을 그 DB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도 구성을 해야죠. 하드웨어 비용 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개발자 공수 들어가죠.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처음부터 좀 어느 정도 이게 예전에 있었다라는 걸 찾아만 볼 수 있었으면 그걸 활용을 할 수도 있었겠죠. 재활용적인 측면입니다. 하나의 예고요. 이런 것들 좀 관리하는 쪽들에 대해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많이 미진한 게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변경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해요. 변경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처음에 요건 받았으면 끝이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입장이 고객사에 가서 시스템 구축을 해요. 그럼 처음에 요건 받았으면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야? 또 왜 뭘 더 해달래? 그냥 거기서 끊어. 뭐 이런 얘기들을 구두상으로 하는데 고객 앞에 가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하다 보면 변환을 인정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뒤에서 암묵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추적이나 관리도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요구한 사람이 요구한 게 정말 필요한 건지도 모르죠. 그 담당자의 취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껏 반영해주고도 고객사에서 욕먹는 케이스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드러내고 앞으로 전면으로 나와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한 검토 요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성 방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자일을 추구하고, 애자일은 핵심이 문화예요, 문화. 프랙티스가 아닙니다. 이 문화를 얼마나 잘 썼는지 프랙티스를 만든 거지 문화예요. 그래서 뭐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 같은 것들 하고 스크럼 같은 것들 하고 뭐 이런 프랙티스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이걸 하느냐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태만 차용하죠. 원래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의 근본 취지는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일들을 공유하고 바쁜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그런 것들을 좀 문제점들을 빨리 찾아서 같이 공유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한 애자일 코칭 하시는 분 나가고 나서 한 3개월 지나면 부서장님이 아침에 연설하는 자리가 돼버립니다. 그죠?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다른 고객사 가서 앉아 있어서 옆에서 봐도 그런 형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문화들 같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종하지는 않고 추구하는 형태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시스템도 여기에 기반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틀은 필요하니까요. 틀은 필요하니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했던 이런 내용들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 중에 또 하나가 보이게 일하라는 거죠. 보여지게 일하라는 겁니다. 안 보였던 내용들을 다 가시권으로 올려놓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내가 하는 일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님 돌아가실 때 했던 말씀 비슷하게 내가 하는 일들을 오픈을 안 합니다. 왜요? 뭔가 민망하거든요. 옷 벗고 거리에 나가는 것 같고 민망스러운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게 나만 하려니까 그런 거죠. 공식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놓게 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 10번은 굉장히 쉬워지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 정형화된 데에서 내가 등록한 필드들 값을 다 입력하고 다음 단계 무조건 정해진 플로우대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가진 환경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자산도 무시하면 안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사람이 노력한 그런 결과물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시스템들이죠. 일부 업무는 거기서 참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새로 도입한 것들이 이걸 깡그리 다 부시고 새로 한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존 자산들과는 어떤 식으로 융합을 해서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채워갈 건지, 이런 부분들도 솔루션이나 제품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내용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빅뱅 형태, 탑다운 형태의 전파보다는 물 흐르듯이 점진적으로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겠는데요.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애자일, 데브옵스 이런 개념들은 탑다운 개념보다는 각각 개별 팀들, 소규모 그룹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프랙티스를 실행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고, 효과가 있을 때 아니면 또는 문제가 있으면 보정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전파하는 이런 형태가 가장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도입해서 모든 걸, 우리나라 이제 보통 솔루션 가져가면 만병통치약을 바라시죠. 우리 예산 또 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에 다 해야 되니까 다 갖고 오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딱 갖다 놓고 업무 환경 갖다 놓으면 실제 쓰시는 분들이 소화를 못 해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배워서 언제 해 이걸,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천하는 방법들부터 실제 적용해보고, 그러니까 적용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시스템 적용이나 개선도 애자일스럽게 하자는 겁니다. 애자일스럽게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구성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애자일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감사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좀 힘든 측면이 있고요. 너무 러프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디테일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방법들은 기존 방법론과 하이브리드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애자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애자일로만 다 해야 되라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죠. 기존에 있는 걸 보완하려고 이걸 쓰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좀 검토가 필요할 건데요.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가 애틀래시안이 상당히 잘 지원하는 벤더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애틀래시안만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세레나, 컬랩넷, 다른 벤더 엔지니어 생활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를 했었어요. 물론 기능엔 어떤 게 좋고 어디엔 어떤 게 좋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애틀래시안이 공급하는 이런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은 모듈화입니다. 모듈화. 한 번에 많은 기능들을 다 한 번에 포함해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점진적으로 도입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한테 빠진 내용들만 차용을 해서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협업이나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 지표, 산출물, 코드 리뷰, 버전 관리, 빌드 배포,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중에 하나 이상 갖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모두 갖고 계신 경우도 있고,
일부만 갖고 계신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단위 모듈들을 별도로 구매를 하고 연계를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기에는 애틀래시안이 굉장히 좋은 그 결정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애틀래시안에서 제공하는 건 전체 사이클, 데브옵스와 관련된, 데브옵스는 결국 운영도 애자일스럽게 하자는 거죠. 작은 변경을 빨리 만들고 빨리 잦은 배포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고 빨리 해결하자. 이런 컨셉이 데브옵스입니다. 결국 애자일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엮여있는 얘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이클을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군들을 갖고 있고요. 실제 애틀래시안 내부에서도 이 사이클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이제 협업 관리나 모듈화된 구성, 그 다음에 확장성인데요. 또한 이런 것들을 더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체를 한다거나 할 때 이런 변경들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엔터프라이즈급 제품들은 비싸기도 비싸지만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에 다 뭉쳐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가 이걸 다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선택지로서 이제 이런 모듈화된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요구사항과 협업 관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컴플런스라는 제품이 사실 저는 애틀래시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이 컴플런스입니다. 프로세스를 관리하지 않는 업무들을 대부분 컴플런스에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딱 컴플런스를 먼저 제안을 드리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거 위키잖아요. 맞아요. 위키입니다. 근데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위키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엑셀 같이 사용했던 그런 테이블이라던가 여러 가지 산출물 관련된 문서로 만들어냈던 것들을 이 안에서 좀 소화를 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지라보다 굉장히 애틀래시안 제품 중에 제일 높게 사는 게 이 컴플런스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원활한 협업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슬랙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슬랙과 또 대비되는 툴이 힙챗이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슬랙 좋습니다. 슬랙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힙챗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소개를 드리는 거죠. 그룹 채팅입니다. 애틀래시안 제품의 장점은 애틀래시안 제품들끼리는 상당히 잘 묶여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이클로 다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그냥 단위 기능 모듈 기능으로만 보면 분명히 다른 좋은 제품들도 있죠. 이미 쓰고 계신 것들도 있을 거고 없는 경우에는 한 번쯤 고려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스트라이드도 이번에 발표했죠.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게 기업 환경에서는 우리는 그 온프로미스 말고는 안 돼. 이렇게 고집하시는 것도 물론 예전부터 이어져 온 내용이니까 일견 이해는 갑니다만 세상이 바뀌고 있고 점차 클라우드된 환경으로 전환이 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인프라적인 자원 요소랑 운영관리 요소를 한 번에 다 갖고 가는 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부터 좀 전환해보는 것, 시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힙챗에서 요청사항을 현업이 운영팀에 보내게 되면요. 운영팀은 컴플런스의 그런 요구사항들을 일단 입력을 하고 거기서 구체화된 일정이라던가 내용들, 회의록 같은 것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협업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굳이 메일 보낼 필요가 없죠. 페이지에 만들어 놓고 댓글 가지고 커뮤니케이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업무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실제 작업 진행하는 것들은 백로그를 만들어 내야죠. 백로그를 만드는 거는 결국 지라예요. 이슈 관리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프로세스대로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죠. 일을. 개발 요건이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그 요건대로 만드는 건 이제 프로세스 관리가 필요한 내용이 돼서 지라를 하게 될 거고 이건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잠시 후에 오후에 이제 제가 기세 관련된 내용, 빅버킷 기반으로 다시 초급자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즘 많이 대세라고 하는 깃을 관리할 수 있는 빅버킷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지라 이슈에서 바로 개발 브랜치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개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뱀부와 엮어서 이런 것들을 개발 배포까지 한 번에 좀 쉽게 할 수 있는 사이클을 구성할 수가 있죠. 물론 뱀부는 젠킨스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젠킨스 쓴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안 쓰고 있으면 한번 좀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틀래시안을 이용해서 이제 애자일 프랙티스를 적용하려면 요구사항 정의,
뭐 어떤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 같은 것들, 회의록, 협의록, 그 다음에 협업을 통해서 업무 이력 관리하는 내용들, 그리고 진행 이력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백로그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 정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해외 트렌드는 사실 요구사항 관리 쪽에 좀 더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실패 70%는 요구사항을 잘못 관리했다라고 그 공개 조사 기관들에서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간과하는 게 요구사항 관리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할지, 관리를 할지,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한데, 애틀래시아는 그 컴플런스나 여러 가지 제품들을 활용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애자일 하면 스크럼, 칸반, 대표적인 프랙티스들이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지라를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 관리인데요.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관리하고 받고 배포하는 과정까지 전체에 대한 흐름을 추적 관리할 수 있고 나중에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애틀래시안 제품을 통해서 구성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협업 관리, 앞서 말씀드린 컴플런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관리하다 보면 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효율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림 중에 이메일 스팸이죠. 노티피케이션. 이거를 힙챗의 특정 채팅방에다가 아예 고정시켜 놓고 알림을 거기로만 받게끔 한다던가, 그러면 모아서 보기도 쉽고 실시간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알기도 쉽고 여러 가지 좀 편의성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 회고 및 개선 같은 것들은 뭐 회의록이나 의사결정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일단 시간상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적용 사례가 다 공통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 SI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라랑 컴플런스, PCI, 그 다음에 SVA나 젠킨스, 이 정도로 아주 간소화한 구성으로도 진행이 가능할 거고요. 운영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품군, 기존에 있었던 ITSM이라든가 다른 것들과도 연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통합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모는 저희 부스에서 동영상으로 지금 틀어놨고요. 혹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부스에 와서 설명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진행에 대한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자료에 있긴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영 개발 프로세스 요구사항을 받아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개발 요건 정의한 다음에 진행 어떻게 하고 빌드, 테스트, 배포가 이루어지는 한 사이클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데모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부스에서 오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모니까 짧죠.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우리는 이런데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부스에 와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대략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자 하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